안녕하세요. 팜이데일리의 왕혜나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대우 교수님을 만나서 국내 코로나 백신 개발 상황과 또 국내 백신 접종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기 위해서 중앙대학교로 왔습니다. 서울대우 교수님은 이미 에볼라 바이러스 백신을 개발하셨을 정도로 백신에 정통하신 분인데요. 어렵게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1,300만 명 접종을 돌파했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6월에 달성하기로 했던 그 목표치를 2주 먼저 달성을 했는데, 그러면은 앞으로 11월에 좀 집단 면역을 이루는데도 크게 문제가 없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요.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보세요? 예,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원래 정부가 정해놨던 6월 말까지입니다. 6월 말까지 원래는 1,300만 명. 이 1,300만 명의 고위험군이 대부분 다 속해 계세요. 그러니까 이분들이 우선 백신으로 보호가 된다고 하면은 다소 확진자가 더 나온다고 하더라도 매우 안전한 국가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6월 말에 1,300만 명 접종을 하려고 했는데 여기에 1,300만 명 플러스 알파, 이것은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가지고 얀센 백신을 100만 분을 가져오심으로 해서 1,300만 명 플러스 알파가 된 거예요. 그러는데 이것도 6월 말까지 달성한 게 아니라 어제부로 달성이 된 것이거든요. 그러는데 요즘에 우리나라 백신 접종은 하루에 적게는 1%, 많게는 거의 1.9% 정도씩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6월 말까지 휴일을 빼고서 계산해 보면은 거의 35% 부근에 접종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게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다고 하면 거의 1,600만 명에서 1,810만 명 부근 정도가 접종이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예상은 25%였는데 이보다 10% 정도가 높은 35% 정도 분들이 접종이 될 가능성이 많고, 여기에는 고위험군이 대부분 접종이 되고 그 이외에 필수 요원이라든지 그러니까 이제 의료인이라든지 이런 필수 요원, 그 이외에도 사회에 계신 분들로서 고령자, 또 기저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이 접종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성공적으로 접종이 된다고 하면은 6월 말까지만 하더라도 상당히 접종이 많이 되는 거고, 실제로 일정이 앞당겨지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원래 정부가 예상했던 11월 말까지 집단 면역에 도달하는 것은 충분히 달성 가능하고, 심지어는 예상보다 다소 빠른 시간 내에 달성이 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점쳐집니다. 어떤 백신이 가장 좋나라고 했을 때 사실 예방 효능은 화이자나 모더나가 90%가 넘게 나오면서 가장 좋은 걸로 이제 보고는 됐는데, 실제로 그 mRNA 백신이 정말 과학적으로도 가장 좋은 백신이 맞는지 아직 잘 모르겠거든요. 전문가들한테 설문을 한 게 있습니다. 여러 종류의 백신이 있는데 어떤 백신이 제일 좋은 것 같냐, 이렇게 설문을 돌린 적이 있어요. 그러는데 전문가들이 뭐라고 답을 했는지 혹시 아세요? 모르시죠? 네, 모르겠어요. 네, 전문가들이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내가 지금 당장 맞을 수 있는 백신이 제일 좋은 백신이다. 그러니까 이제 기술적으로는 화이자 모더나인 mRNA 백신, 그 다음에 벡터 백신인 아스트라제네카, 얀센, 또 스푸트니크, 또 이제 곧 나오게 될 노바백스, 이런 것들은 기술이 다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백신은 저 백신보다 좋다더라, 이 백신은 저 백신보다 안전하다더라 그러는데, 실제로 이 모든 백신을 1대1로 비교한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일종의 선입견 또는 언론이 공포나 과장 이런 거를 얼마나 얘기했느냐에 따라서 백신이 일부 다르게 인식이 됐던 거죠. 그런데 이제 전문가들은 대부분의 백신의 효능이나 안전성이나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다. 그러니까 무조건 먼저 맞는 게 제일 좋은 백신이다, 이런 인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 것이거든요. 우리나라 백신 접종과 관련해서 몇 번의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 몇 개가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은 초기에 백신이 굉장히 우려가 많았습니다. 뭐 혈전증이라든지 이런 우려가 많았었거든요. 첫 번째 변곡점, 그러니까 반전이 되는 게 어떤 게 있었느냐 하면은 잔여 백신
그리고 노쇼 백신을 이제 접종을 해야 되는데 실제로는 일부 버려지고 있는 게 있다. 그런데 이것을 이제 TBS에서 방송을 하는 기자와 제가 이제 얘기를 하면서 이것이 전국화되는 양상을 보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이제 언론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노쇼 백신과 잔여 백신을 좀 더 활발하게 일반 국민이 알 수 있고 맞을 수 있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심지어는 저희들이 앱을 개발하면 좋겠다라고 이제 건의를 하게 돼요. 방송을 통해서. 실제로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당국이 받아들이면서 노쇼 백신과 잔여 백신이 이제 맞을 수 있도록 되는 거죠. 오늘까지 잔여 백신, 노쇼 백신을 맞은 분들이 96만 명, 그러니까 거의 100만 명이 이렇게 백신을 접종하셨으니까 굉장히 비중이 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게 하나가 변곡점이 있었고요. 두 번째가 얀센 백신입니다. 얀센 백신. 대통령께서 이제 한미 정상회담을 하시고 얀센 백신 100만 명분을 미국에서 이제 가지고 오시게 되거든요. 저희들이 방송에서 통해서 또 마찬가지로 우려가 크면 클수록 백신을 맞고 싶은 사람들한테 제공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이것은 군 관련해서 백신을 가지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 관련된 분에게 소위 말해서 일종의 선착순, 맞고 싶은 분들 손 들고 먼저 접종 예약을 하세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게 생각보다 폭발력이 컸던 거예요. 그러면서 얀센 백신이 벡터형 백신이고 또 아스트라제네카 백신과 기술적으로 상당히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려가 있을 걸로 생각이 되었는데 전혀 그렇지를 않았던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나라 백신 전체에 대한 반전의 계기가 생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내가 맞아야 될 백신을 내가 거부하게 될 경우에는 맞을 사람들은 줄을 서 있구나. 그러니까 내가 백신을 내 차례가 되었을 때는 무조건 맞아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인식이 얀센 백신 이후에 팽배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백신 접종률이 급속히 이제 증가하게 되는 거죠. 며칠 전에 이제 여론조사를 했는데 백신 접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이 50% 수준이었다고 하면 지금은 6.9%, 7% 수준으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백신만 있으면은 이제는 내가 백신을 맞겠다라고 할 정도로 백신 수용성이 높아지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런 두 가지 변곡점을 통해서 급반전을 맞았고, 우리는 접종 인프라가 굉장히 잘 돼 있거든요. 하루 최대 200만 명을 접종할 수 있는데 요즘에 최대 100만 명 정도를 접종하고 있으니까 전 국민 대비 하루에 거의 1.9에서 2% 정도가 접종이 되고 있으니까 굉장히 속도감 있게 접종이 일어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백신 수용성이 높아지시고 더불어 백신이 제 시간에 공급이 되니까 아주 급속하게 백신 접종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전 세계에서 백신 접종 속도와 관련해서는 거의 우리나라가 최고 수준의 속도를 찍고 있다. 한때 이제 미국에서 부스터샷을 맞아야 되기 때문에 백신을 국외로 보낼 수가 없다 이런 이슈가 있었잖아요. 아직도 좀 이제 어느 정도 1차 접종, 2차 접종까지 한 사람도 좀 많아지면서 이 부스터샷에 대한 필요성은 한 어느 정도로 지금 보고 있나요? 제일 문제가 뭐냐 하면은 백신 접종을 안 하는 분들이 제일 문제거든요. 이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영국의 상황이 백신 접종의 중요성을 아주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거든요. 영국은 요즘에 하루에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는데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거의 확진자가 한 100명 수준으로 떨어졌었어요. 영국에서 확진자가 최대로 많이 나올 때는 올해 1월 달에 하루에 6만 7천 명까지 나온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날로부터 2주 후에 하루에 사망자만 1,800명이 넘었던 적도 있어요. 이럴 정도로 상황이 나빴습니다.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하고 나서 지속적으로 확진자 수가 떨어졌어요. 그 다음에 사망자도 감소를 했던 거죠. 그러면서 다양한 형태의 봉쇄 해제를 했습니다. 마스크도 벗고 학교도 열고 했거든요. 그러는데 이게 이제 확진자가 늘어나서 지금 하루에 6,000명에서 8,000명 정도 확진자가 나오고 있다는 거죠. 조사를 해보니까 최근에 확진자들의 90%는
인도 변이에 감염된 사람, 인도 변이가 확산이 많이 되어서 주류 변이체로 영국 변이를 극복하고 인도 변이가 영국에서 주류가 된 거예요. 두 번째, 확진자의 95% 이상이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사람들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5% 미만이라는 거죠. 그런데 영국이 인구가 거의 6천만 약간 좀 더 되거든요. 그러는데 백신 접종이 1차 백신 접종이 거의 65% 정도 되고 2차 백신 접종이 4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1차 백신 접종을 하지 않은 한 35% 정도에게서 나오는 거죠, 이게. 이때 35% 정도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 죽은 건 누구냐? 젊으신 분들. 그 다음에 나는 감염이 되어도 큰 탈 없다. 이런 분들. 그러니까 어떤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도 백신을 거부한 분들이 확진자로 막 쏟아지고 있는 거예요. 확진자가 막 나온다고 해서 그러면 사망자는 어떻게 되느냐? 사망자는 3명, 4명, 15명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신 효과는 확실히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백신을 접종하신 분들은 감염도 잘 안 되고 또 보호도 잘 되는데 영국에서 6,000명, 8,000명이 요즘에 확진자가 나오는 대부분은 백신 접종을 안 한 분들이라는 거죠. 백신 접종은 변이냐 아니냐 이런 거를 염려할 필요도 없을 뿐만 아니라 백신 접종만 하게 될 경우에는 확진자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사망자는 거의 나오지 않는다고 하는 점. 또 백신 접종을 계속하게 되면 보호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백신을 접종했을 때 면역기간이 얼마나 되나 하는 걸 우리가 몰라요. 면역기간이 짧다 그러면 부스터샷을 하겠죠. 네. 부스터샷을 하면 면역이 또 연장이 되니까 보호가 되겠죠. 방금 영국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속 문제는 뭐예요? 백신 접종 안 한 분들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백신 수용성이 굉장히 높고 이제 백신이 제때 공급이 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 우리는 집단 면역에도 빨리 도달하지만 백신 접종을 안 하는 분들도 극소수이기 때문에 희생을 극소화하면서도 일상생활로 빨리 복귀하는 나라가 될 것이라고 하는 점에서 상당히 희망이 있는 국가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제가 돌파 감염 질문을 그 다음에 드리려고 했는데 이미 거기에 대한 설명도 다 해주신 것 같아요. 이미 백신을 맞은 상태에서 또 감염이 됐더라도 그거는 중증이나 사망으로 갈 확률은 극히 적다는 그런 뜻으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어젠가 오늘인가 영국에 아주 세계적인 명문 대학이 있습니다. 아스트라제네카는 65세 이상의 고령자들을 했고 그 나머지 연령층은 화이자를 가지고 백신 접종을 했어요. 그러는데 백신 접종을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백신 접종이 실제로 면역을 어떻게 형성하나 이거를 약 7,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연구를 했습니다. 이 결과가 어제 정도에 공개가 됐어요. 아스트라제네카나 화이자나 할 것 없이 1차 접종을 하지 않습니까? 1차 접종을 하게 되면은 항체가 검출이 되는데 시간이 좀 더 많이 걸립니다. 1차 접종을 하고 나서 한 달 정도가 되게 될 경우에 항체가 충분한 양 생기면서 백신으로서 효과를 나타내겠죠. 이때 백신 효과가 어느 정도 나타나느냐? 1차 접종만으로도 90% 정도의 효과를 나타내요. 감염이 되더라도 100명 중에 10명만 감염자가 되고 백신을 접종하지 않은 분들인 경우에는 100명이 감염자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2회 접종을 하게 되면은 무려 모든 사람들, 100%의 사람들에게서 항체가 다 검출이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훨씬 더 빨리 면역이 활성화가 됩니다. 그래서 백신 접종을 2회차 하게 될 경우에는 14일부터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해요. 면역도 많이 나타나게 되지만 위중증으로 가게 되는 경우에는 0%입니다. 그러니까 2차 접종을 하게 될 경우에는 위중증으로 또 사망으로 가는 것은 완전히 보호를 하게 된다는 거죠.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예전과 달리 고위험 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요양원,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 나왔다든지 또 집단 감염이 되어가지고 사망자 나왔다든지 또 코홀트 격리하고 있다든지 이거 보신 적 없잖아요. 한 번도 못 들어봤습니다. 왜 그러느냐? 일반 사회에서는 지금 60대 이상이 일부 접종을 못 하신 분들이 계시지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 또 거기에 종사자분들은 거의 90%가 백신 접종을 완료했거든요. 1차 및 거의 2차를.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백신 보호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에서
집단 감염도 없지만은 그분들이 보호가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매일 위중증 또 사망자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루에 확진자가 500명에서 700명 사이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옛날과 달리 위중증은 2명, 3명, 그 다음에 일주일 내내 하루 사망자가 1명, 많이 나오면 4명 이렇다는 거죠. 그것은 백신이 이 고위험군들을 보호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돌파 감염은 2번 접종을 온전히 다 했는데 감염이 되는 걸 얘기하는 거거든요. 2번을 다 백신 접종을 하게 되면은 바이러스가 감염도 잘 못 시키지만, 그러니까 돌파 감염 얘도 적지만은 특히 위중증 사망으로 가는 경우는 거의 제로이기 때문에 얼마나 백신이 중요하다. 그렇네요. 정말 백신을 꼭 맞아야겠다는 생각이 또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어제까지는 또 300명대 확진자를 유지를 하다 오늘 다시 500명대로 올랐거든요. 일주일에서 온전히 확진자가 나타나는 것은 언제나 수, 목, 금, 토입니다. 수, 목, 금, 토 꼭 기억하세요. 자, 왜 그러냐면 주말 효과 때문에 그러는데요. 주말인 경우에 일요일 날에 검사를 하면은 월요일 날에 반영이 되거든요. 수요일만 오늘부터 한 달 전으로 되돌아가 보자는 거예요. 4주 전에는 몇 명이 나왔느냐 하면은 확진자가 654명이 나왔어요. 그 다음에 3주 전에는 707명이 나왔어요. 2주 전에는 677명이 나왔거든요. 1주 전에는 602명이 나왔어요. 오늘은요 545명 나왔잖아요. 줄어들고 있는 게 보여지죠. 수요일만 비교해 보면 4주 전에서부터 점차 감소한다고 하는 걸 느낄 수가 있죠. 이 감소가 백신 효과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당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 개인적으로는 아주 미세하게나마 백신의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미 우리나라에서 집단 면역에 도달해서 완전히 백신 효과가 드러나고 있는 곳이 있어요, 이미. 그게 어디냐면은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이거든요. 전 국민 대비 1,300만 명 이상, 즉 25%가 1차 변곡점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외국의 사례에 보면 그러니까 좋은 효과가 나타나는 지점이 25%거든요. 4주 전에서부터 보면은 약간 감소하는 게 백신 효과다. 이렇게 전적으로 얘기하기는 어렵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 접종률이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다소 긍정적인 효과이지 않나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목, 금, 토, 다음 주 수, 목, 금, 토를 보게 되면은 다소 오르고 내리는 것은 있겠지만 이것이 줄어드는 방향으로 가나 안 가나 하는 것을 보고 백신의 효과인 줄을 점칠 수는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지만 제 개인적으로는 다소 미약하기나마 긍정적인 신호가 포착이 되었다. 이렇게 제 개인적으로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계속 집단 면역으로 향해 가고 있는 것만큼은 정말 확실하네요. 지역사회, 그러니까 요양원이나 요양병원을 뺀 곳에서도 접종이 더 진행이 되면 집단 면역에 도달하면서 심지어 집단 면역에 도달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는 확진자 수에서 나타날 것이라고 생각이 되는 거죠. 7월 중순, 좀 더 보수적으로는 8월 달이 되면 확실히 상당히 우리가 느낄 수 있을 정도의 변화가 생기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